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코로나19 이슈에서 최근까지 강원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들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는 동계올림픽 설거지만 해야 하나 조직위는 들어라! 들어라! 지난 6월 초 평창군청 앞 올림픽 오륜마크 주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가 사무소를 강릉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평창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흑자 올림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평창 국민들한테는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너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대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평창 지역의 반발은 앞서 언급한 대회 조직위원회의 강릉 이전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 지역에서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대회 기간 중 35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평창과 정선, 강릉을 찾았는데 이 중 강릉에만 163만 명의 인원이 다녀갔고 외국인도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맛본 강릉시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강릉 이전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평창을 고려해 강릉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올림픽 당시 명칭과 개폐막식 장소 등을 양보했고 접근성 등의 실리도 찾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지역 명분 쌓기보다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8 동계올림픽 이후 개폐식장도 철거된 상황이고 보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혈세 낭비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폐회식 장소 역시 강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해 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폐회식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젊은이들이 몸을 흔듭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풀장을 사이에 두고 술을 마십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끝난 지난 8월 28일 밤 양양 인구 해변의 한 술집의 모습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거리에는 차와 인파가 뒤엉켜 오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해변에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폭죽을 쏘고 모닥불까지 피웠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술판이 벌어지고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주말마다 이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단했죠. 외부에서 들어오신 인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해변에만 한 500명 이상 쪽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사람 몸만한 거를 막 틀어놓고서 막 하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제재도 해보고 했는데도 잠깐. 지자체의 해수욕장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고 풀파티를 벌인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서부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말부터 강릉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는데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2인까지만 식사가 가능했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포장 판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편법 영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금 괜찮아. 젊은 분은 네 분인데 옆에 두 사람은 있다. 네 분이 원래 한 구성원인데 두 명씩 나눠 앉으라고 했어요. 친구는 아니고 친구 구성원 앉았잖아. 해수욕장도 저녁 8시부터 폐쇄됐지만 일부 통제가 허술한 소규모 해수욕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속초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은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는 등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은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다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지난 여름 동해안 지역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물론 일부 시민들이겠지만 이 방역을 나몰라라는 식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그럼요. 자, 이후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건상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졌었죠. 동해안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릉에서는 주문진의 한 대형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풀파티를 벌인 현장을 방역당국이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당시 파티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은 방역당국의 단속에 항의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장을 적발한 강릉시도 고발동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숙박업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누가 풀파티에 참석했는지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호텔 측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면서 강릉의 한 호텔에서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릉시가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사 진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호텔 측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박건상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양진호 기자가 올 한 해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갈등 소식 전해드립니다.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난 3월 춘천시가 구성한 버스 운영체계 공론화 TF위원회의 발표입니다. 이후 불이 붙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논란은 지난 11월 이재수 시장의 공영제 도입 결정 발표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영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도 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의 악순환이 서비스의 저하와 또 이용률 저하와 그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최근 춘천시의회는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비 4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제의 적합성과 도입 방안, 운영 방식, 인수 범위 등은 내년 8월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를 차라리 이제 같이 어쨌든 이건 시민의 돈으로 운영됐던 비용이 부채가 된 거잖아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부채를 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공영제로 가면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공론화 TF 조사에선 인수 비용만 최대 1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춘천 시민버스가 가진 140억 원 규모의 부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론화 TF위원회는 춘천시가 연간 부담할 운영비도 현행 지원금에서 30%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에서 그 공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은 완전 특혜가 되는 거고, 특히나 춘천 시민버스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가 벌써 80억이 넘어 있어요. 그것을 시민의 혈세로 메꾼다는 것은 그것은 자칫하면 뭐 업무상 배임, 뭐 직권남용 등 이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내버스 인수 방식을 두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용역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나온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공영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던 지역 시민단체 역시 공영화 결정 시점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시내버스 문제는 30년 넘게 지금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관계없이 올해 내내 공영화 문제를 두고 지역내 최대 갈등 이슈로 떠올랐던 춘천 시내버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갈등 양상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8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슬로프가 있던 자리는 자풀이 무성히 자라고 곤돌라가 매달렸던 케이블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는 환경부와
올림픽 유산 존치와 활용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며 가리왕산의 시간은 2018년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폐막 후 2년이 넘는 주민들의 투쟁 끝에 한시적이나마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민관 협의체에서 곤돌라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도 민관협의회 도출안을 최종 동의해 정선군은 동계올림픽 유산보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점검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될 전망입니다. 정선군은 어렵게 주어진 시범 운영 기간을 올림픽 유산의 영구 존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이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또 가리왕산의 산림 환경에 결코 유해한 시설이 아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선 3년 동안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논란을 잠재우고 올림픽 유산을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강원도청 이전 문제. 도청사 건물의 안전성과 비좁은 청사로 인한 불편함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춘천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타 지자체와 미묘한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원주 등 일부 시군에서는 도청사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지사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춘천시와 일방적으로 도청 이전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법적 조치. 하지만 강원도는 춘천 내 이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입장. 청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청사를 신축을 하는 부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공론화는 갈등만 더 지속시키고 사업 추진도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허영 국회의원이 도청을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에 신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기존에 캠프페이지 내 건립이 예정돼 있었던 창작 종합지원센터 부지에 도청을 지어도 시민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전 방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전되는 도청 부지에 공연과 전시 기능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도청은 역사문화박물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부지 맞교환이 문제가 됐지만 도청사 현 부지와 캠프페이지 이전 부지를 1:1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됐습니다. 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 두 곳의 부지에 대한 시민 선호도 결과를 토대로 각 후보지별 소요 예산과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 1월 이전까지 예정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다현 기자, 부지 맞교환 합의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부지 맞교환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두 부지 간의 가치 차이입니다. 현재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값어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시는 추가적인 도유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후 더 논의해보자는 게 강원도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강원도는 일단 실무 협의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 강원 10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헬로티비 뉴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